요즘 형사소송법이 바뀐다. 검찰이 없어진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런데 법 이름부터 어렵고 공소니 기각이니 소추니 하는 말까지 나오니까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진짜 쉽게 설명해 볼게. 일단 공소라는 건 쉽게 말하면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재판해주세요 하고 재판을 청구하는 거야.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보통 법원은 마지막에 두 가지 중 하나를 판단하지. 유죄냐 무죄냐. 그런데 예외가 있어. 법원이 아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 재판 자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공소기각이야. 그러니까 무죄하고도 달라. 무죄는 사건 내용을 따져본 다음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거고, 공소기각은 그 전에 애초에 이 공소를 가지고 재판을 계속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끝내는 거야.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공소기각 사유가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어났어. 새롭게 들어간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두 번째,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쉽게 말해서 수사 과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나 검찰이 기소할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끝까지 판단하지 않고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는 길을 법에 명확하게 넣은 거야. 여기서 논란이 생기는 거지. 왜 하필 지금 이 조항을 넣느냐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일부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잖아.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 조항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 정치적인 기소였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 이런 주장을 통해 공소기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야. 이런 취지의 공소기각 자체가 과거 판례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야. 문제는 그 기준을 이번에 아예 법 조문에 명문화했다는 거야.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도대체 어느 정도부터 중대한 위법 수사인지, 어디까지가 현저한 소추 재량권 일탈인지 앞으로 재판마다 새로운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공소유지 변호사야. 이건 방금 설명한 형사소송법 개정과는 별개의 법이야. 2차 종합특검법에 새롭게 들어간 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특검이 기소해놓은 사건을 재판에서 계속 끌고 갈 사람을 변호사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게 만든 거야.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서는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게 돼. 원래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이거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 그런데 특검 사건에 한해서는 이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재판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지. 정리하면 이거야. 공소기각 사유는 넓어졌고 검찰의 수사권은 줄어들고 있고, 특검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검사처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길까지 생겼어. 각 제도만 하나씩 보면 나름의 도입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 지금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고 누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틀 자체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현직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공소기각 사유까지 확대됐으니 사람들이 묻는 건 결국 하나겠지. 이 법이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사건에 적용될 것인가? 이번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이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심각성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면 좋겠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도 널리 퍼뜨려줘.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